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토트넘이 현지 시간으로 작년 11월 22일 맨시티전 승리를 통해 4연승을 한 이래로 무려 3개월이 넘게 지나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승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연승인지. 이로써 토트넘은 현재 승점 42점으로 4위 첼시와의 승점차를 한 경기 적게 치른 상태에서 5점 차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결승골이 터지는 장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전반 17분경 해리 케인에게 택배를 넘어서 등기 우편에 가까운 크로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장면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등기 우편부터 보시겠습니다. 골을 몰고 역습을 시작하던 케인이 왼편에 있는 손흥민을 보고 패스를 시도합니다. 이 패스는 분명 좋은 패스였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웠던 게 패스가 오는 궤적이 손흥민 선수가 달리는 속도를 살릴 수 있게 이 앞쪽으로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케인이 아웃프런트가 아니라 인프런트로 패스를 하다 보니 공이 좀 안쪽으로 감기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방 공간이 아닌 오히려 약간 뒤쪽으로 공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리플레이를 자세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앞으로 달려가던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하체의 중심을 뒤로 빼면서 주춤하며 순간적으로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고 그와 동시에 바로 직전 바운드 되면서 오는 패스로 인해 첫 번째 터치가 많이 위로 튀어오르게 되어버리죠. 공이 후방 쪽인 오른발 앞으로 오는 바람에 컨트롤 해놓은 공도 오른발 앞에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순간 고개를 들자 침투를 하는 케인을 발견합니다.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 만약 왼발로 전환하는 시도를 했다면 볼과 몸의 중심을 옮기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이 라인의 타이밍상 해리 케인은 아무래도 오프사이드에 걸렸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그냥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른발을 선택한 대신 인프런트로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웃프런트로 올려버립니다. 인프런트로 올리면 크로스가 점차 골대 쪽으로 휘어져서 들어가겠죠. 그럼 공이 휘는 방향과 날아가는 운동 방향이 같은 쪽이라 패스가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케인은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하며 슈팅을 가져가야 합니다. 슈팅을 하기 직전에 계속 전속력으로 달려가며 슈팅을 하게 만드는 패스와 전력으로 가다가 슈팅 직전 살짝 속도를 늦추며 슈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패스는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겠죠. 게다가 수비 입장에서 보면 골대 쪽으로 휘어지는 패스는 경험이 많은 키퍼라면 반사적으로 앞으로 뛰어나오며 볼을 펀칭하기 위해서 경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궤적의 크로스에서는 키퍼가 함부로 골대를 버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공이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예측보다 훨씬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키퍼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골키퍼인 아레올라도 앞으로 나서려다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골대로 돌아오는 장면을 리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케인이 헤더를 하는 지역이 골라인 바로 앞인데도 펀칭을 시도하지 못했죠. 게다가 밖으로 휘어지는 패스다 보니 패스가 날아가는 방향과 휘어지는 방향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슈팅 타이밍에 임박한 순간 케인이 달리던 속도를 죽이면서 슈팅에 적정한 스텝까지 밟으며 헤더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슈팅이 너무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키퍼도 선방을 보여주며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패스가 등기 우편급의 패스였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우선 베일의 패스가 아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패스를 받은 알리가 왼쪽에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이 상황에서 수비를 좀 볼까요? 당연히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막아야겠죠. 그럼 이 선수는 누구를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해리 케인도 신경은 써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센터백인 안데르센은 당연히 정면에서 들어오는 알리를 신경 써야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지역에서 공을 잡고 1대1을 시작하려 하자 중앙에 있던 안데르센이 갑자기 이 자리를 버리고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을 막기 위해 이쪽으로 커버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오른쪽으로 협력 수비를 들어오니 스텝 오버를 한 후 오히려 왼쪽으로 공을 치고 나가면서 협력 수비를 하러 들어온 센터백을 무의미한 수비 인원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바람에 수비가 없이 완전히 중앙 공간이 열려버린 알리에게 쉽게 슈팅을 들어갈 수 있는 낮은 패스를 왼발로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평소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양발 능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연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죠. 중앙에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던 알리가 쇄도하며 다시 리턴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데르센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을 막으려고 중앙을 버리고 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아무튼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 패스는 자책골로 정정되며 어시스트로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자책골이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무너뜨린 패스였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골 장면에서 정말 멋졌던 장면은 골 이후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시 골을 넣었다고 생각한 알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가는 순간 이렇게 몸을 회전하는 점프를 뛰며 알리의 부활을 도운 것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최근 많은 어시스트를 해왔던 손흥민 선수였지만 이렇게 마치 골을 넣은 것처럼 공중으로 점프까지 뛰며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자기 절친의 부활에 진심으로 기뻐해줄 줄 아는 남자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아쉽게 한 골밖에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은 풀타임 뛰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다음 일정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다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승을 통해서 이제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분위기를 잡은 만큼 다음 경기에서도 3연승을 따내며 시즌이 종료하는 순간 톱4에 올라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경기인 팰리스와의 시합전 기다리는 라이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올린 영상, 알비온이란 이름은 무슨 뜻인가에 대한 영상 보시고 많은 정보 얻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